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 진행의 김상입니다. 어제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2달 연속 위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심 위축됐고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급락으로 어제장 마쳤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1% 넘는 낙폭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증시가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저희 고수는 지금에서는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분석해드리고요. 탄탄한 투자 전략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 방송은 원은한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원은한 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오늘은 또 저희 고수는 지금 두 번째 출연이신데, 자, 네. 오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내주시려고 오늘 강렬한 빨간색 입고 나오셨네요. 네, 시장이 사실 뭐 우리 파생 시장에 있다 보면은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대한 큰 연연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특히 이제 오늘 국내 시장 보면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오르는 것을 즐길 때가 있고 또 내리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때이고 오히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해외 선물을 하는 이 시간에는 내리는 거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익에 대한 그 기쁨을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고요.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채팅창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마스터가 방송 통해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원앤한 마스터와 함께 오늘 준비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본장은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전일 대비 1.13% 하락세입니다. 2,90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23% 하락세입니다. 7,60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48% 내림세입니다. 53달러 3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8% 오름세입니다. 1,50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 상승입니다. 1.095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CNBC가 미 백악관이 최근 중국에 대한 금융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메모를 내부적으로 돌려본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메모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지 열거돼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이와 관련한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 제조업 경기가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미 공급관리협회 발표에 따르면 9월 제조업 PMI 지수가 47.8로 전월의 49.1보다 떨어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달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간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하면서 지표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제조업 지표가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10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마켓워치와 CME 그룹 헤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39.6%에서 64.7%로 크게 뛰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부진이 연준 때문이라며 다시 한번 연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S&P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와 2.1%로 제시했는데 지난 7월 전망치 2.0%와 2.6%에서 각각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중 간 무역 전쟁과 일본과의 갈등,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등이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1.25%로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원해남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에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한 금융 투자를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백악관에서는 가짜 뉴스라면서 보도에 대해서 부인했는데 이어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대중 금융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메모를 백악관 내부적으로 둘러본 것이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왜 제한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주 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소식은 저희가 어떻게 좀 풀어봐야 할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 뉴스를 저도 접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날에 중국 시장의 상장이 미국 시장의 뭐 IPO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조금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네. 금융시장에 대해서 중국에 약간의 어떤 압박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은 없습니다. 10일부터 다시 이제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죠. 본격적으로 다시 합의를 하겠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그 반면에 지금 뭐 우리도 그렇고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죠. 시장에서. 네. 지금까지는 이제 미중 무역 관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의 어떤 경기가 전체적으로 시중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가 현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금융 제재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회의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하고의 어떤 무역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걸 하면서도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제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쉽게 지금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또는 뭐 중국 시장이 지금 GDP 세계 2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누르기 압박이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뭐 강대강입니다. 그래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라는 게 최근에 아시아 증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금융 압박은 장이 아주 좋을 때는 어떠한 악재도 악재의 가치가 나오지가 않죠. 또는 장이 나쁠 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도 호재의 가치가 나오지 않듯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지금 10월 1일부터 벌써 시장이 강탈을 해서 저는 10월 1일에 시장이 조금 뭔가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채권 시장이라든가 골드라든가 또는 나스닥이라든가 봤을 때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 변화보다는 우려가 더 많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서 네네. 조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거운 뉴스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 의견 전해주셨고요. 자, 이런 소식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지금 10월 접어들면서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 더 무거운 좀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미 제조업 지수가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9월 제조업 PMI가 47.8로 발표가 됐는데요. 2개월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하면서 세계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제조업 경기가 위축이 되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자, 미경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제조업 경기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 PMI 제조업 지수 이런 거에 가장 기준치를 50으로 둡니다. 50 네. 이상을 넘게 되면은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평균 지수가 좋구나, 시중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이번 원래 그 제조업 지표 발표가 예상치가 그러니까 전달 같은 경우 49.1%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예상치는 50.4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도 한참 밑도는 47 정도로 보였다는 것은 네네. 굉장히 시장이 좀 위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제조업 경기의 위축은 결국 작년 10월 달 그 앞전부터 있었지만은 작년 10월 달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관세가 계속 본격화됐던 것들이 누적이 됐고, 결국 제조업 주가들, 제조업 기업들이 결국 자기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가 하나의 어떤 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미국 증시는 그 제조업 지수하고 지금 아주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좋다라면 증시도 폭발적인 흐름을 보였을 것이고, 근데 반면에 지금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라는 거가 급락을 보여줬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고용지표 나오고 또 금요일날 고용지표 나오고, 네.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을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물론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막 미리 안 좋은 걸 많이 빠졌다, 또는 뭐 골드라든가 안전자산들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봐서 어느 정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아주 짧은 그림이고, 이 제조업 경기라는 것 자체가 이번 달에 나빠졌다라고 해서 다음 달에 갑자기 확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죠. 추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정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계속 누적되고 있었던 이 미중 무역 관세 문제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해서 이 제조업 경기도 건드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달도 이렇게 많이 안 좋았지만, 물론 뭐 다음 달에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높거나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이 긍정적인 표시는 해주겠지만, 큰 변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수에는 상당히 좀 우려적인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조업 지수가 미 증시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데, 자, 제조업 경기가 지금 꾸준히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에도 조금 좋지 않은 영향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미국 제조업 지표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번에는 연준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루 만에 39%에서 64%대로 크게 뛰었는데요. 제조업 부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죠. 강한 달러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또 한 번 압박했습니다. 자,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를 싫어합니다. 네. 약달러를 선호하죠. 달러가 약세를 해야지 기업들이 돈을 많이 저금리에 대출을 해서 기업의 어떤 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의 이런 반대적인 또는 뭐 금리에 대한 파격적인 인하가 나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금리가 또 너무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너무 위축되어 있구나, 안 좋구나라는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저금리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역할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 자체의 어떤 평가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준과 어떻게 보면 미 정부하고의 이렇게 보면 맞서는 대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제조업 경기 때문에 사실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네. 47 정도로 나왔었을 때에 그때 무렵에 지수가 국채라든가 골드라든가 뭐 엔 이런 안전자산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도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서 그냥
거의 끝까지 가고 나스닥도 하락을 해서 끝까지 거의 새벽 마감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봤었을 때 한 2, 3년 전에 이런 흐름들을 좀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연준이 재정 경기가 이렇게 위축이 됐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10월 달에 조금 더 인하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지금 65% 정도로 상승을 39%대에서 65%로 상승을 하고 있다. 기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제 관점에도 12월 달까지보다는 오히려 10월 달에 금리에 대한 인하가 한 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조업 지표 부진과 관련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준이 12월보다는 그 이전에 10월에 한 번 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8%로 낮췄고 또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1%로 각각 낮췄는데 자,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들었고 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되고 있고 또 일본과의 갈등도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의 경제 성장과 또 국내 증시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글로벌의 가장 문제는 경기 침체죠. 네. 우리 정말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운동을 하고 이제 끝나는 시간에 가는 음식점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가 항상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서빙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장사가 잘 안 돼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눈에는 그 시간에 갈 때마다 항상 성업을 했던 곳이라서 왜 장사가 안 되지라고 했는데 대략 한 9시 정도가 되니까 정말 손님이 정말 얼마 테이블이 안 남고 없는 걸 보고 이게 지금 경기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실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기 전망에 대해서 지금 보면 경제 성장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당장 우리 지금 일본하고의 문제가 꽤 여러 날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것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그렇고 한일 문제가 결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없었던 거에 어떤 제품이 갑자기 만들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카드를 내놓는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사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시간 또 거기에 대한 지속되는 시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간이 3개월 그러니까 분기 한 2번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경기 축은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우리가 금리가 높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외래 외국인들의 자금은 금리가 낮은 곳으로 가지 높은 곳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대출 금리는 싸질 수 있겠고 그 대출 금리 때문에 혹시라도 부동산으로 돈이 또 많이 갈까 봐 네네. 부동산 또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것도 원치 않고 그러나 금리가 낮은 것은 또 기업이 많이 활성화를 하라고 금리를 낮추는 건데 기업의 활동 무대가 굉장히 지금 다들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굉장히 긴축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점이 우리 실물에서도 느끼고 하물며 밥을 먹는 음식점에서도 그렇게 큰 곳에서도 느낄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증시는 뭐 6개월 선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올해 자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되게 좀 어려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여전히 어렵고 또 증시도 올해 내년까지도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 보이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해남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현재의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1.02% 하락세입니다. 2,90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03% 하락세입니다. 7,6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2% 하락세입니다. 53달러 50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54% 오름세입니다. 1,49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 오름세입니다. 1.095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원해남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API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제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미국 9월 제조업 지수 47.8로 발표가 되면서 전월보다 더욱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009년 6월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기록했는데요. 제조업 위축 심화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원해남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매도 의견을 냈었죠. 네, 많이 네. 빠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도 제가 매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락을 했는데 과연 얼마를 더 빠지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론 이제 접할 수 있는 뉴스를 지금 다 봤었을 때는 다 안 좋은 뉴스죠.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지만, 우리가 그 투자자들이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세입니다.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지난번에 급락을 좀 했었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보였다. 어제부터 또다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일봉 보기 전에 주봉 먼저 볼까요? 네. 자, 이게 주봉입니다. 나스닥이 주봉이 연속적으로 2주, 3주 하락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그러니까 3주 내내 그 음봉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음봉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나스닥은 아주 7,800이 아주 강력한 저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200포인트라면은 우리가 틱수로 따진다면 1포인트가 4틱이니까 한 800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변동으로 본다면 고점에서 꺾였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네. 주봉에서도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하죠. 주봉에서 보면 삼산이라는 얘기하죠. 봉우리가 3개를 만들고 있다. 자, 봉우리가 3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결국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했었을 때에 이 하락의 역할도 해줬지만, 이렇게 봉우리를 3개 만들었다는 것은 주봉상의 큰 그림은 하락으로 가겠소라는 거를 예상해 줄 수밖에 없고, 더불어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수급선, 여기 보면 이렇게 연두색 선이 있죠. 이게 수급선인데, 그동안의 수급선은 대략 한 7,750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했었습니다. 네, 네. 횡보를 했었고, 넘나드는 흐름이 오르락 내리락을 해줬는데, 이번에가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마 일주일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하락을 합니다라고 한 날 하락을 하고 새벽에 반등을 했거나 그 다음날 강세를 보였다면 아마 이런 흐름들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물론 뭐 지수가 먼저 움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지난 8월 달의 고점 대비 9월 달에 9월 마지막 주에 고점이 낮아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8월 달 대비 9월 달에 고점이 낮아 있게 되면은 결국 저항의 벽을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화면에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9월과 지난 8월 달과 9월 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8월 달 7월 말 때도 한 4일 5일이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은 결국 고개를 들면 매도를 하겠다는 매도세가 계속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정말 예상보다 많이 했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 통화정책 회의 때의 시장의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일봉에서 뭐 틱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틱봉이라든가 또는 분봉에서 잠깐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건 이득이 나는 구간이 아니라, 혹시나라도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내가 예를 들어 진입을 했다가도 실패가 돼도 견디는 기준에 있어서는 매도가 훨씬 더 손실도 적거나 아니면 이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뭐 짧은 구간에는 하루 종일 하락한 후에 약간의 대반등이 나오지만 결국 7,640을 가지도 못하고 도로 하락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은 매도 전략 주셨고요. 자, 현재 좀 차트상으로 7,800선이 좀 강력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54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석유협회 원유 재고 592만 배럴이나 대폭 감소하면서 유가 오름세 보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 30분에는 EIA 원유 재고 발표가 될 텐데, 자, 지금 원유 재고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오일은 좀 어떻게 살펴볼까요? 오일이 사실 나스닥이 조금 상승할 때 오일이 같이 상승을 했었다면 그동안에 괜찮았을 텐데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사우디의 원유 시설이 공급을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해서 한 12%, 13% 급등을 좀 했었죠. 급등을 했다가 그 갭을 다 메울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그 갭을 너무 빨리 메웠습니다. 그 갭을 빨리 메우다 보니까 외려 오일 같은 경우는 갭을 메운 이후로는 그 갭이 완전한 저항이 돼버렸죠. 56불 이상, 60불, 62불까지 갔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한 저항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120분 봉이에요. 그러니까 캔들 하나에 2시간짜리죠. 2시간을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는 120분 봉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자가 빠져나가고 또는 큰 포지션에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롱 플레이를 갈 수 있는 게 이 120분 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그 62불 대가 이때죠, 이때의 이 흐름에서 이 무렵 때에 그러니까 드론 공격하기 전에 그날의 종가가 55불이었습니다. 근데 네.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날 출발을 할 때가 61불 대였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한 시세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거 보면은 지금 55불 대를 거의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원유 재고가 뭐 아주 엄청난 감소가 나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해서 또 폭발적인 증가가 나올 수도 없고 다만 지금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얘기가 조금씩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흐름에서는 짧게 뭔가가 움직이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이겠지만 원유 재고 이런 흐름은 거의 하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잘 모르시면 지금 많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40분에 거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에 따라서 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대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짧은 흐름에서 원유 재고는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어서 여전히 52불 대까지는 가야지 나름대로 낙폭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상승을 좀 해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이제 오일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괜찮은지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보는 게 좋을지. 오일 같은 지금 현재는 오늘은 당장 이제 원유 재고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이거 네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그냥 10분 차트를 보세요. 이게 지금 10분 차트인데 네. 제가 10분 차트를 보라는 것은 11시 반이면 10분 차트가 3개가 만들어지죠. 15분 차트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11시 반 안에 지금 우리 11시 지금 25분인데 11시 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양봉이 이렇게 2개가 나온 상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2개가 나온 상태가 11시에 출발입니다. 네. 여기서 출발이고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가면 마무리가 되면 이 양봉이 쭉 뽑아준다면 좋은데 지금 보면 여기서 앞에
쏟아졌었던 이 무게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결국엔 이 힘을 끌어올리려면 나스닥도 같이 급등을 해줘야 된다라고 네. 보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현재 구간에 단타를 하셔도 저는 매도다라는 관점이고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53불 때까지도 오늘 갔다 왔지만 52.50까지는 기다려라. 거의 61불, 61.5불 또 59 이렇게 거의 한 200틱씩 유가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52불 정도까지는 가야만이 그래도 지금 정도면 낙폭과대로서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방 쪽을 보는 게 낫다라는 의견 주셨고, 현재 구간에서도 한 52달러 선까지는 내려와야 이제 낙폭 과대 선에서 다시 좀 매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 브렉시트 최종안을 유럽연합에 공개를 했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EU가 이것을 거부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자, 아무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위험성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영국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되는 가운데 골드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주식시장에 주식을 사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을 사기가 어려우면은 거의 이제 달러는 하락을 하고 네. 또 금리도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메리트가 별로 없죠.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메리트, 현물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 돈이 몰릴 수 있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골드는 올해 내내 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원래 내년에 시장에 대한 전망이 1600온스를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벌써 한 번은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골드를 최근에 봤었을 때에 우리가 그 1480을 얼마 전에 이탈할 뻔했었죠. 지난 2일 날도 그렇고 이탈할 뻔했었던 흐름이 나왔다가 그림을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하락을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1480을 이탈했다가 바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어저께의 이 놀라운 사건은 어제 나왔죠. ISM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걸로 나오면서 골드가 급등을 해줬고 오늘도 그 여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골드는 큰 틀이 지금 1550 그리고 1470 이렇게 이 중간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연속성이 계속 골드만 오르고 또 지수만 계속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는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까 오후에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골드 같은 경우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요거는 틱 차트인데 지금 구간도 여전히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나는 지금 당장 들어가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하죠. 컷자리를 대략 한 1498 정도에다가 여기다 맞춰놓고 접근하시면 리스크도 작고 외려 올라간다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골드는, 최근에는 조금 며칠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크게 부진한 모습으로 발표가 되면서 다시 골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 오늘도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원해남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작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네, 전일 대비 1.28% 하락세입니다. 2,90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3% 하락세입니다. 7,59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16% 내림세입니다. 5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78% 오름세입니다. 1,5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5% 오름세입니다. 1.095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자, 오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592만 배럴 원유 재고 감소가 확인이 됐고 이전치에서는 140만 배럴 원유 재고 증가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310만 배럴 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전치는 241만 배럴 증가였고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EIA 원유 재고는 310만 배럴 가량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 재고 이렇게 좀 증가치가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우리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네. 내가 재고 발표 때 매도를 했느냐 매수를 했느냐 이 차인데 앞에서 우리 이제 다운을 얘기했잖아요. 네, 하락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기준 대비 꽤 많이 빠졌습니다. 현재 봤을 때. 요게 지금 이제 네. T차트인데요. 자, 아까 52점 대략 한 얼마입니까? 이때가 한 50 정도에서 지금 53불 때까지 갔으니까 50틱 정도가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지 않을까 또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리지 않을까라는 거에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돈이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보다 많으냐. 나의 돈은 정말 작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40분쯤 해도 좋고 그러나 나의 의견 나는 매도다 이런 얘기를 드려놨을 네, 때 네. 원유 재고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네. 경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 사우디 같은 경우 그동안에 공급 과잉 때문에 공급을 줄였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경제도 위축되어 있고 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유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 그냥 단순 논리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은 이 정유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또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루드 오일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네. 이란이 사우디 원유 시설을 공격을 해서 급등을 했다. 원모어 타임을 또 할까요? 안 하죠. 네, 안 한다고 어렵겠죠. 봐야죠. 예.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지금 푸시를 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두 번, 세 번에 대한 거듭된 일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의 유가가 다시 60불을 가지 않을까 또는 뭐 65불을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함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품이라는 것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움직임에 한 사이클에 움직일 때 대략 제가 봤을 때는 450틱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는데 최근에 유가는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래도 좀 싸.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새벽에 반등을 한다면 요즘에 원유가 계속 빠졌었거든요. 크루드 오일이 네. 계속 반등 좀 할 만한데 싶은데도 또 빠지고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빠져서 싸라는 표현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52.50 정도에서는 짧은 관점을 볼 수 있지만 우리 흐르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죠. 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냥 폭포처럼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수문을 열었을 때나 그렇지 우리 보통 시냇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이 내려올 때도 내려오면서 돌뿌리에도 걸리고 풀에도 걸리고 하거든요. 네. 그러나 그 물은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일이 약간 들썩들썩거리는 흐름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큰 추세를 보는 거 아까 제가 120분 차트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큰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유가는 좀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원유 재고 발표 전에 저희 유가 짚어드렸는데 그 사이에 정말 또 크게 빠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 함께 확인해 드렸고 저희 오늘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골드 함께 짚어봤는데 S&P 500도 한 번 더 짚어볼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네. 대형 S&P 500은 미 대형 지수 500개 종목이 만들어놓은 지수, 우리 코스피 200과도 같은 건데요. 네. 사실 지수가 앞에서 제가 미증시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을 때 이제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조업 경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다우가 아니죠.
IT도 마찬가지가 되지만 IT가 나스닥이라면은 미국의 나름대로 굴지의 대형 기업들은 다 S&P입니다. 그럼 S&P는 지수의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이 S&P가 그냥 당장 오늘 10월 2일에 오늘 흐름을 보더라도 아침 10월 1일 11시니까 어제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락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합니다. 나는 우리 트레이딩을 하는 우리들은 개미 투자자예요. 이 시장을 맞서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은 끌어주는 주체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거지 내가 선수를 치고 내가 선두에 올라서서는 절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줬을 때 S&P도 아까 10시 반에 이제 개장을 하잖아요. 네. 그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 사이에 벌써 장대봉이 하나 뽑아줬다면 아, 그래도 오늘 반등은 하겠구나. 어제 과대 낙폭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가도 빠지고 S&P도 지금 49포인트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49포인트면 49포인트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면 결국 추세적인 하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P 500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추세적인 하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역시 좀 매도 의견 주셨고요. 자, 저희 유로 FX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로 FX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유로의 개념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 유로는 하락을 하고 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달러 대비 유로 가치가 높으냐, 달러 대비 유로 가치가 낮으냐인데 유로는 대부분이 아주 다 똑같진 않지만 S&P나 나스닥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달러 대비 오늘은 유로가 그래도 조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도 마찬가지로 뭐 일봉이라든가 뭐 주봉이라든가 보면은 참 답답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답답한 흐름이 연속적으로 미리 하락을 했고 지금 유로존에서도 이 최근에 이제 경기라든가 이런 어떤 뭐 침체 국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돈을 좀 더 풀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면에 본다면은 오늘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짧은 반등 정도의 역할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유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돌아선 그런 흐름은 아닌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 120분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었을 때의 유로 같은 경우 120분 선을 이탈한 날이 9월 20일입니다. 이때가. 이때부터가 9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락을 한 거야. 근데 그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120분, 2시간짜리 양봉을 한 번씩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반등을 한 번씩을 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 제조업 지표 나왔었을 때 다시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줬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 양봉을 이탈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아, 유로는 조금 더 상승을 좀 할 수 있겠구나.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유로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따라서 유로 FX는 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국내 선물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 또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런 전망도 좀 전해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국내 선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난 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네.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 제가 저를 만나는 게 이제 화요일마다 만나는데 사실 어제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이제 오늘 네. 나왔거든요. 오늘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 때.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우리 국내 선물이 조금 과열권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가 이제 거의 정점에 왔다라는 얘기를 드려놨는데요. 오늘 원웨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원웨이 상승이란 얘기는 장 출발 땅 하고 나서 장 마감까지 올라간 걸 원웨이 상승. 네. 원웨이 하락은 장 출발, 장 마감까지 하락입니다. 자, 갭하락을 2포인트 이상 했어요. 갭하락을 2포인트 하게 되면은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은 막 갈등을 하거든요. 네. 야, 갭을 메우지 않을까? 갭 런이 될까? 막 이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하락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에 박스권이 분명히 나온다. 오늘 저희들도 이제 매도를 잡고 했었는데 네. 박스권이 나오는다. 박스권이 아니라 그냥 치고 올라간다면 괜찮은데 하락을 한 후에 박스권이 나오면 무조건 추가 하락이다. 자, 상승을 한 후에
또 상단에서 박스권이 나오면 무조건 추가 상승이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데 오늘 원웨이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일봉에서 아예 장대 음봉으로 바뀌었고 지난번에 과열이 요런 자리 여기서 과열 분위기에서 지난주에 보면 벌써 3일 매도가 나오고 되돌린 이틀 동안에 앞에 고점을 못 가고 오늘 개파락의 장대 음봉이거든요. 결국 이 흐름은 훼손하러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이렇게 제조업 지표라든가 우리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얘기, 이 얘기는 결국 4분기에 들어가는 3, 4분기의 기업 실적들이 또 10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늘상 선반영을 한다. 오늘 장대 음봉이 오늘 하락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수는 좀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260대까지 다시 회귀를 해서 우리 시장 자체가 큰 박스가 278 또는 252 대략 한 25포인트라 그랬죠. 한 사이클이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나눈다면 278과 252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고 현재 흐름은 260선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선물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방 쪽 보고 계시는데, 자, 현재 278 상단 그리고 하단 252선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도 한 260선까지는 내려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희 오늘 좀 다양한 상품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 국내 선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요즘 좀 볼만한 상품들 있을까요? 여러 가지 트레이딩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뭘 합니까? 파생을 하죠. 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내 종목이 혹시 내일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보다 내일 덜 빠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선물을 하는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돈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장과 반대편에 또는 역발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정말 위험한 매매거든요. 앞에서도 물이 흘러내려갈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은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골드나 N이나 국채 이들은 빠지면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매수 흐름이 있는 거니까 아예 선을 딱 그어 놓으시면 돼요. N, 골드, 국채 이들은 상승 쪽으로만 가닥을 잡아간다. 오일, 또 나스닥, S&P 이들은 매도 쪽 위주로 간다라는 어떤 기준을 세우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혼동을 느끼시지 않을 텐데 지금 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보단 그냥 하락하는 종목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거를 매도를 했다면 물려도 매도에 물려야 되는 거지 매수에 물려서는 안 되는 얘기죠. 네, 낙폭과대가 나왔다라고 해서 저점을 내가 만들지 않거든요. 매도에 물려야 단타도 나올 수 있고 추세도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큰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그 방향 쪽으로만 계속 거래하는 너무 짧은 틱보다는 분차트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데 요즘 또 골드가 올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 골드 보고 계시는데, 자, 일단 골드도 계속해서 상방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갈까요? 사실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이런 얘기를 안 네. 했는데 제가 세미나를 하거든요. 네. 10월 19일 날 하는데 오셔서 정말 이런 스킬을 배워 가셔야 돼요. 저는 많은 우리 트레이더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고 트레이더 분들을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시장을 배워가야 되거든요. 네. 내가 어느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 큰 그림을 보시려면 결국에는 일봉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내가 60분 봉을 보거나 또는 120분 봉을 보거나 또는 30분 봉을 본다면 이는 추세의 흐름을 보시는 거고 10분 봉을 보거나 아니면 3분 봉을 보거나 5분 봉을 본다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다수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인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기준에서도 지금 제가 화면에 올려놓은 게 120분 차트고 또 이렇게 60분 차트고 하면 이 골드가 상방향이잖아요. 방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장기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코너 말고 다른 코너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내가 보여주는 이 파란색 선은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가 난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드와 골드, 지금은 이제 골드가 난 거겠죠. 골드가 났다는 얘기는 단기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1515
지난번에 1545 고점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1515 많으면 1525 여기까지 한번 가고 거기서 한번 숨고르기라든가 아니면 뭐 전환점이 나온다거나 하면 네. 그때 가서 매도를 노리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지금 하셨을 때 제가 골드는 매수해야 됩니다라는 얘기하고 오일 네, 매도해야 네.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걸 만약에 이 시간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따라 하셨다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두시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골드 전략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가득가득 알찬 정보 전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원해남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수는 지금 1시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개천절로 휴일입니다. 푹 쉬시고 저희는 금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